내 이름은 오노데라 료코.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 같겠지만 이래봬도 웨딩드레스 디자이너다. 예전에는 회사에 매일 출근했었지만 육아를 위해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단 웨딩드레스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집 2층은 내 업무 공간 및 드레스룸으로 쓰고 있다.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다녀와 린. 도시락은 잘 챙겼지? 응. 우리 딸 린도 어느새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유치원 때까진 막무가내의 떼쟁이 딸이었지만 언제부턴가 똑부러진 착한 아이로 자라 있었다. 아이는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커가는구나. 타카오 씨도 잘 다녀와요? 고마워. 아, 맞다. 이번 주말에 해외 출장이 있거든. 미안해. 린이랑 잘 지내고 있어? 남편은 해외 영업일을 하고 있어서 집을 비우는 일이 많다. 물론 조금 외롭긴 하지만 출장에서 돌아오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내 일에 대한 배려도 잘 해주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한다. 네, 여보세요? 아, 오노데라 씨? 저 미야자키인데요. 이번 주말에 우리 애 좀 봐줘요. 카요 씨, 몇 번이나 말했지만 우리 집은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애는 못 봐줍니다. 재택근무한다 그러고 사실은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거 다 알아요. 아, 좀 도와줘요. 우리 부부는 맞벌이라 너무 바쁘다고요. 전화를 건 사람은 초등학교의 학부모 회의에서 친해진 카요 씨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재택근무는 변명이고 내가 집에서 놀고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전에도 몇 번이나 우리 집에 애를 맡기러 왔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맡아줬겠지만 이번엔 왠지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토요일 아침, 소란스러운 현관문 벨소리에 눈을 뜬 나는 내 예감이 적중했음을 알게 되었다. 너는 카요 씨의 딸 사쿠라구나. 아침부터 무슨 일이니? 엄마가 린 집에 가 있으래요. 뭐? 당황스러운 나머지 카요 씨에게 전화해봤지만 신호 연결음 없이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말만 흘러나왔다. 정말 자기 애를 버리고 여행이라도 간 건가? 내가 당황해하는 사이 사쿠라는 익숙하다는 듯이 나를 지나쳐서 멋대로 집 안에 들어가 버렸다. 사쿠라! 잠깐만! 사쿠라는 곧바로 부엌으로 가 내 전용 머그잔과 주스를 챙겼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둔 과자와 주스를 먹으며 TV를 보기 시작했다. 무슨 애가 저래? 엄마, 무슨 일이에요? 거실이 소란스러워지자 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거실을 들여다보았다. 사쿠라의 모습을 본 린은 살짝 귀찮은 표정을 지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사쿠라의 소문은 별로 좋지 않은 듯했다. 있지, 사쿠라. 아빠 전화번호 아니? 아줌마가 사쿠라네 아빠랑 잠깐 할 얘기가 있거든. 사쿠라의 심기를 건드린 건지 갑자기 사쿠라가 울며불며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다. 거실에 있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는 사쿠라를 말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자 린이 어느샌가 방에서 인형을 가져와 사쿠라에게 건넸다. 사쿠라, 우리 엄마 놀이 하자. 그래? 역시 우리 딸. 린은 사쿠라의 제멋대로 놀이에도 모두 호응해주며 사쿠라를 진정시켰다. 고마워 우리 딸. 하지만 사쿠라가 진정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사쿠라가 2층 의상실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엄청난 피해가 날 것이다. 나는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가 의상실 문을 잠갔고 열쇠는 주머니에 넣어뒀다. 결국 그날은 사쿠라를 돌보다 온몸에 진이 빠져버렸고 제대로 일도 못한 채 밤이 되어버렸다. 얘들아, 저녁 먹자. 나 이거 싫은데. 뭐? 아깐 먹을 거라 했으면서. 그럼 뭐가 좋은데? 과자예요. 과자는 몸에 안 좋아.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지. 과자 먹을 거야! 저녁 식사 시간. 나름 신경 써서 사쿠라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지만 사쿠라는 한 입도 먹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난리를 피우며 나와 린의 저녁밥까지 전부 엎어버리고 말았다. 린도 이런 사쿠라의 모습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결국 나와 린은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다. 사쿠라는 과자를 먹이는 것으로 소동은 일단락되었다. 아, 진짜 대체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사쿠라는 스스로 씻으려 하지도 않았고 양치도 대충대충 해서 입안에 충치가 수두룩했다. 밤이 돼서도 TV와 스마트폰을 보며 놀다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기절하듯 잠들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졸린 눈을 비비며 의상실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공모전에 제출할 드레스의 마무리 작업을 시작했다. 동이 틀 때까지 작업은 이어졌다. 나는 침실로 돌아갈 힘도 남아있지 않아서 결국 의상실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버렸다. 다음 날 아침, 우당탕하는 소리에 눈을 뜨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방 안쪽에 걸려 있어야 할 웨딩드레스들이 마네킹과 함께 쓰러져 방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이 대참사 가운데 사쿠라는 헐렁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런 사쿠라를 말리려고 했던 내 딸 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아니, 이게 대체... 사쿠라! 이건 아줌마 회사의 웨딩드레스야. 그러니까 그만해! 싫어요! 난 어떻게든 사쿠라를 말려보려 했다. 하지만 사쿠라는 더 격하게 발을 굴렀고 결국 드레스는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다. 주문 제작 웨딩드레스가 무참히 찢겨나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못해도 한 벌에 수십만 엔이나 하는 드레스가 대체 몇 벌이나 망가져버린 건지. 나는 급하게 카요씨에게 전화를 했다. 다행히 카요씨의 폰은 켜져 있었다. 집요하게 계속 전화를 했더니 결국 카요씨가 받았다. 뭐예요? 아침부터 시끄럽게. 사쿠라가 제 업무용 드레스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일단 빨리 사쿠라 좀 데리러 와줘요. 그리고 변상도 부탁해요. 아, 네네. 저녁에는 갈 거예요. 그 드레스들 어차피 몇천 엔짜리 싸구려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냥 좋게 넘어갑시다. 그럼 끊어요. 이 비극이 저녁까지 계속된단 말인가.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린을 끌어안는 채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나에게 자초지종을 듣고는 딱 한마디로 답했다.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할게. 오늘 저녁에는 꼭 집에 갈 거니까 그때까지 안전한 곳에 린이랑 피해 있어. 그날 밤 남편보다 먼저 카요씨가 왔다. 차림새를 보니 여행에 다녀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기념품 따위는 없었다. 뭐야 그 옷은? 예쁘지? 그런 거지 같은 꼴을 하고 뭐가 이쁘다는 거야. 창피하니까 빨리 벗어. 싫어! 귀찮아 죽겠네. 그럼 그냥 가자. 잠깐만요 카요씨. 사쿠라가 입고 있는 옷이랑 사쿠라가 엉망으로 만든 다른 드레스까지 다 변상해주세요. 뭐요?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요? 어차피 싸구려잖아요. 싸구려 아니거든요. 제 회사에 납품하는 주문 제작 웨딩드레스예요. 다 해서 수백만 엔은 할 겁니다. 지금 어디서 바가지를 씌울라 그래? 됐고 이만 가자 사쿠라. 카요씨가 사쿠라의 손을 잡고 집을 나가려던 순간 마침 딱 맞춰 남편과 또 한 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카요! 사쿠라!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미키 이사씨?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오노데라 씨는 우리 회사 주 거래처 기업의 임원이야. 어머, 그랬어요? 어머, 뭐야. 그럼 그렇다고 말이라도 해주지. 그것보다 카요, 이번 주말에는 사쿠라랑 같이 친정에 간다고 했었잖아. 왜 오노데라 씨 집에 사쿠라를 맡긴 거야? 넌 어디 갔었어? 그게...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카요 씨의 남편인 미키 이사 씨는 남편 회사의 주 거래처 기업의 임원이라고 한다. 이번 해외 출장도 미키 이사 씨 회사와의 합동 프로젝트의 예비조사차 간 것이라고 한다. 사실 미키 이사 씨는 오래전부터 카요 씨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쩍게 생각했었다. 우리 남편과도 고민 상담을 했었다고. 그러다 이번 일로 진실이 모두 밝혀지게 된 것이다. 미키 이사 씨는 카요 씨에게 모두 변상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고 무릎을 꿇려 사죄까지 시킨 후에야 두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사쿠라를 두고 연휴 동안 어딜 갔었는지 철저히 캐물었다고 한다. 다음 날 나는 주말의 일들을 회사에 모두 털어놓았다. 엄중한 주의를 받긴 했지만 다행히 해고는 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사는 특별 휴가를 줄 테니 가능한 한 배상금을 많이 받아오라고 농담도 했다. 나는 망가진 드레스를 정식 판매 가격으로 견적을 낸 후 변호사를 통해 카요 씨에게 청구했다. 1천만 엔이 넘는 높은 금액을 청구하자 카요 씨는 매일 내게 너무 비싸다며 전화에 댔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카요 씨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동네 엄마를 통해 물어봤다. 사실 카요 씨는 미키이사 씨 몰래 아이를 다른 사람 집에 맡겨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모두 들켜 카요 씨는 결국 이혼당하게 되었다. 딸 사쿠라의 친권도 뺏기고 불륜 상대의 아내에게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어 배상해야 할 총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한다. 남편도 위자료를 청구했기 때문에 지금은 부모님 감시 아래 술집 일과 아르바이트, 막노동까지 잠자는 시간도 아끼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동네에도 카요 씨의 불륜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서 무슨 일을 해도 점원들과 손님들에게 불륜녀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고. 요즘 나는 사쿠라가 저지른 일 덕분에 내가 웨딩드레스 디자이너라는 사실이 학교에 화제가 되었고, 전 학년의 엄마들이 자기 형제나 친척의 웨딩드레스 제작을 한꺼번에 의뢰하는 횡재를 맞았다. 또한 엄마들의 입소문 덕분에 다음 달에는 지역 TV 방송에도 소개될 예정이다. 이대로 내가 인기 디자이너가 되면 아예 내 웨딩샵이나 하나 차려버릴까?